전라도 천년사에서 전라도를 외의 식민지라고 써놓은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각계에서 뭐 정치권을 비롯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시민 역사운동하는 분들이 비판을 하니까 역사학회를 비롯해서 24개 학회란 곳하고 역사고고학협의회란 곳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용민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는 효안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제목 자체가 사이비 역사의 선동에 대한 역사학계의 입장, 그리고 일부 언론,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한 선동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한다. 완전 80년대 공안합동수사본부에서 뭐 학생들이 뭐 좌경에 물들었네 뭐네 하는 딱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은 딱 그 사고방식 가지고 살고 있는 게요. 아직도 조선 총독부, 일본 제국주의 시절로 알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자기네만 똑똑하고 나머지는 다 바보라는 게요. 다 바보니까 선동에 휘말리는 거죠. 시진핑이 2017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라고 말했을 때 지금 기세등등 해가지고 사이비 역사학의 선동 어쩌고 하던 사람들이 일제 입을 다물었어요. 지난 시간에 감사원 앞에 가서 2018년도에 뭐 고려 북방 강역이 두만강 북쪽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해달라. 라고 해서 기세등등하던 사람들이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하는데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속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만 유일하게 시진핑 망언 규탄 학술대회를 했죠. 그런데 이 24개 학회 성명서를 보면은 참 이게 역사학자들이 쓴 건지 하여간 뭐 이게 읽기도 힘들어요. 사이비 역사의 선동이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들은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역사학계를 공격하며 언론과 시민사회를 호도하고 있다. 주요 국립박물관의 가야해 특별전시를 비방하고 가야구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회방 놓았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사 편찬 사업을 식민사학이라 매도하며 좌절시키려 하고 있다. 급기야 이들의 부당한 선동으로 전라도 천년사는 발간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단적으로. 주요 국립박물관의 가야사 특별전시. 이거는 가야사 하라 그랬더니 임날본부사 해놨죠. 그 다음에 가야구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야구분군을 등재하라 그랬더니 경상도 합천을 야마도의 식민지인 다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전북남원을 야마도의 식민지인 기몬이라고 등재 신청했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학자면은 시민들이 옳다. 왜 가야사를 갖다가 임날본부사를 바꿔놨냐라고 비판해야 되는데 그러면 급기야는 전라도 천년사는 발간조차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 그럼 전라도 천년사가 문제되는 건 뭡니까? 너무 많아요. 뭐냐면 고대 전라도는 외의 식민지라 그래놓고 마하는 서기 9년에 백제 온조왕 때 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530년까지 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주 MBC 시사토론 때 그 패널로 나가서 편찬위원회 사람에게 아니 삼국사기에는 마한이 서기 9년에 망했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당신네는 전라도 천년사에 530년까지 있었다라고 써놨는데 어느 사료에 그렇게 나오냐. 어느 사료에. 여러분 역사학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사료를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그럼 마한이 삼국사기에 서기 9년에 망했다 딱 나와요. 그러면 안 망했다. 530년까지 있었다라고 주장하려면 다른 사료 돼야죠. 그랬더니 그 평생 삼국사기 연구했다는 전남대사학과 명예교수 하는 말이 학자들끼리 그렇게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학이에요? 우리끼리 합의했다 학이지. 전 세계에서 이런 역사학 하는 데는 없어요. 여기만 있지. 일본도 그렇게 나눠요, 요즘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본 서기 옹호. 계속 일본 서기 옹호하는데 아까 삼국사기는 서기 9년에 망했다고 나오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 교수가 삼국사기는 뭐 이 사료로서 문제가 있고 삼국사기는 그렇게 가짜라고 거품 무는 사람들이 일본 구구파들의 성서인
한국을 침략하는 논리인 일본 서기는 왜 그렇게 옹호하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국적이 어딘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 그런 이야기. 뭐냐면 역사학계의 학문적 논의를 존중해 주기 바란다. 역사학계의 학문적 논의를 존중하려면 이 역사학계가 정상적으로 한국의 입장에 서란 얘기도 안 해요. 최소한 사료에 나온 대로만 해석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료에도 없는 걸 조작해가지고 전라도를 외의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반발이 있으니까 사이비 역사학의 선동을 우려한다. 사이비 역사학 어쩌고 하면 일본 허기 잔뜩 옹호를 해놓죠. 결론은 뭐냐면 일본 허기가 무너지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한국 역사학계는 다 죽는다 이거예요. 일본 허기가 무너지면. 일본 허기란 책을 가지고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본 허기는 연대가 1000년 틀려 1000년 1, 2년 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 허기로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전부 다 외의 식민지로 그려놨어요. 그러면 그런 거짓말된 역사책을 지금까지 신봉하는 학계가 죽어야 돼요? 아니면 그 일본 허기에 따르면 한국은 또 일본이 점령해야 돼요? 한국이 죽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역사학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한다. 언론과 정치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에 경청을 바란다. 하나, 사이비 역사를 강변하는 이들은 역사학계에 대한 악의적인 매도와 허황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언론은 기계적인 중립에서 벗어나 사안을 냉철히 판단하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라. 이 사람들 유치원, 초등학교는 나왔는지 궁금해요. 중립과 객관과 이게 다른 이야기예요? 아니 중립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보도하라.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언론은 중립에서 벗어나 우리 입장만 보도하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쓰면은 너무 티가 나니까 앞뒤 안 맞는 말. 이 사람들에게 논술 배웠다가 논술 빵점 맞아요. 하나, 정치인과 중앙 지방정부는 학계의 성과를 면밀히 살펴 의견을 경청하고 각종 정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라. 학계의 성과 전라도 천년사를 보니까 야마도의 식민지를 그려놨는데 그걸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건 나오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각계에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죠. 하나, 시민사회는 비합리적 주장에 선동되지 말고 사이비 역사의 실제를 직시해 주기 바란다. 그런데 이 사람들 논리만 따라가지 말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빠졌냐면 일본 허기 잔뜩 옹호해놨는데 왜 전라도를 외의 식민지라고 써놨냐. 구체적으로 한두 군데도 아니에요. 외의 식민지라고 쓴 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일본 서기 인용한다고 다 식민사학이냐 이제 이따위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주장은 세 가지예요. 식민사학을 비판하면 사이비 역사학이다 이거고 이 식민사학은 일본 서기에 대해 엄정한 사료 비판을 했다라고 앞에서 주장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돈을 계속 달라라고 이 세 가지 역사학회 및 24개 학회 성명서에서는 이 세 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사이비 역사학이란 말을 보세요. 사이비란 말이 사전적 뜻은 뭐냐면 이 사자가 비슷할 사자잖아요.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속은 다른 것인데 저 같은 사람하고 저 사람들하고는 사이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하고 저희는 겉도 속도 달라요. 물론 겉은 저 사람들이 아닌 척하지만 속은 다 식민사학이고 우리는 겉과 속이 다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사기꾼의 학문이지 역사사자 붙일 수가 없어요. 역사사자 뭡니까? 사료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사료가 없어요. 삼국사기에 마한이 서기 9년에 망했다. 사료 딱 나와요. 그러면 그거대로 해야지. 안 망했어. 왜? 아니 마한이 그때 망했으면은 백제가 다 지배했으면은 야마도회가 거기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마한 끌어들여야지. 왜? 마한은 보니까 중국의 삼국지 후한서에 54개 소국이라고 마한이 돼 있잖아. 이 작은 나라들. 그러니까 이 54개 소국 동네 국가들이 우글우글 되니까 우리 야마도회가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거지. 결론은 딱 그거예요. 모든 결론은 야마도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삼국사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일본석이 인용한다고 뭐 우리가 식민사학이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 보세요 한번. 그들은 역사학계가 식민사학을 추종한다고 비난하며 그 근거로 일본서기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에 우리 역사학계는 일본서기에 대한 엄정한 사료 비판을 통해 임나일본부설 등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한편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일본서기를 자기네는 엄정하게 사료 비판한다 그랬어요. 뭐 찾아보죠. 이근우란 부경대 교수. 맞아. 광주 MBC에서 토론회 할 때 이분이 토론에 참가했는데 이 사람들이 연민석, 이근우 등이 쓴 일본석이 3권짜리 번역본을 냈어요. 나라 돈으로. 여기에서 쓴 거 보세요. 일본서기의 진정한 가치는 일본서기가 고대인들에 의해서 편찬된 고대의 사서라는 점에 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즉 중세인의 시각에서 본 고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일본서기는 고대인들이 직접 쓴 거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삼국사기는 중세인들이 쓴 고대사기 때문에 믿기 힘들다. 이 주장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전라도 천안사 옹호하는 칼럼 쓴 그 이영식 전 인제대 교수, 명예교수죠. 이 사람 쓴 거 한번 보세요. 현대적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다. 다시. 이게 의미심장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게 우리 역사학계는 일본서기에 대한 엄정한 사료 비판을 통해 이 앞뒤가 맞아요? 다 거짓말이라 그랬죠? 한국 역사학계에 속한 사람들처럼 전 세계에서 역사학이라는 거는 연산군 때 김일손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실록에 편찬하려고 하다가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면서까지 사기를 편찬하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은 자고로 목숨을 걸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자료를 적시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역사학계는 그냥 거짓말이 일상화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해방된 지 80년 됐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대일본 제국의 신민들이에요. 황국의 신민들. 이 사람 보세요. 우선은 일본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로 필요하다. 그렇게 봐왔어요. 전라도 천년사가 그렇게 봐왔고 유네스코 지금 등재하겠다는 그 문화재청 이렇게 봐왔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라도 외인의 식민지라고 써놔서 잔뜩 비판받으니까 이제 와서는 일본서기를 인용하면 다 식민사학이냐 하면서 맨날 전가의보도처럼 끌어들이는 게 왕인 박사 이야기죠. 왕인 박사 이야기는 일본서기에만 나오지 않느냐. 일본서기에만 나오죠. 그런데 왕인 박사를 어떻게 이용했냐.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하기 전부터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 군부대표인 야마가타 아리도모 대장 이런 사람들이 왕인을 엄청 띄웠어요. 뭐라고 띄웠냐면 조선반도에서 천황을 섬기러 온 학자. 그 다음에 왕인을 또 언제 띄웠냐면 1930년대 말 40년대 초에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가면서 황민화 정책을 펼치죠. 우리 민족을 갖다가 일왕의 신민이다라고 하는 황민화 정책을 펼칠 때 왕인 박사가 바로 이 황민의 대표적인 인물로 엄청 띄웠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왕인 박사 띄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관점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관점으로 일본의 야마도의 천자문과 논어를 전수해준 학자로 기리면 돼요. 일본 구급화식으로 띄우지 말고. 근데 일본 구급화식으로 띄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왕인 박사가 왜 우리 역사서에는 안 나오고 일본서기에만 나오냐. 왜 그러겠어요. 왕인 박사가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일본 건너가서 야마도에서 활동했으니까 거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지명들을 일본 내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가야계, 백제계가 특히 많이 건너갔고 다 그 분국들이고 그 다음에 신라계, 고구려계가 다 건너가서 각지에 신라, 고구려 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거꾸로 여기 와서 찾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러죠.
왜냐하면 한국을 야마도의 우리의 조국인 야마도의 식민지로 만들어야지. 근데 일본 역도 있었다고 하면 되겠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아까 자기네는 일본 서기를 갖다가 이에 우리 역사학계는 일본 서기에 대한 엄정한 사료 비판을 통해 이렇게 해놨죠. 난 이런 글을 볼 때 이 사람들에게도 요만큼의 양심이 남아있는가 그런 의심과 분노가 저절로 치밀어 올라요. 대한민국에서 일본 서기 사료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최재석 교수님이 잘 보여줍니다. 최재석 교수님은 일본 서기를 진짜 사료 비판했죠. 이 책을 썼어요. 이렇게 일본 서기의 사실기사와 왜곡기사, 고대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관해서 일본 서기란 책 제목을 달고 낸 책만 해도 이 두세 권이 돼요. 학술 논문이 300편이고 그 다음에 학술 저서가 30권이에요. 이 관련해서. 그래서 제1회 대한민국 사회학회 학술상을 탔어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고대 가족관계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회학자니까 그러니까 역사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역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한국에 남한의 역사학자들이 전부 다 일본 추종하네. 여기에 쇼크를 먹고 이 사람들이 추종하는 일본 서기를 갖다가 사료 비판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까도 봤죠. 이 일본 서기 그 시권으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시권에 주석서를 냈어요. 근데 주석서에 보면은 뒤에 거의 뭐 한 37쪽, 40쪽 가까이 1권 뒤에 참고문헌을 이렇게 빽빽하게 써놨어요. 국내, 해외 해가지고 빽빽하게 써놨는데 여기 주보돈, 천관우 요 사이에 최재석 들어가야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일본 서기 해제를 달면서 일본 서기의 사실기사와 왜곡기사, 일본 서기에 대한 학술 논문이 한국, 중국, 일본을 통틀어서 제일 많은 분이 최재석 교수인데 참고문헌에서부터 빼버려요. 이 참고문헌에 일본인 식민사학자는 다 있습니다. 이만희시 류를 비롯해서 뭐 쩌다숙기치니 이 아유카이 후사노시는 명성황후 시의 한 인물 중에 하나죠. 이런 인물들까지 다 해가지고 무려 150명 정도의 일본인을 다 적어놨어요. 논문 하나 써놓으면. 그런데 학술 논문 300편에 학술 저서 30권이 있는 최재석 교수는 참고문헌에서부터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자기의 이제 자서전 제목을 역경의 행운이라고 썼는데 그 서문을 한번 보세요. 학문하는 사람 가운데 나만큼 그러한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역경이나 고통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다행히도 나에게는 외부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압력을 받은 공처럼 일단 우그러지다가 다시 원상회복함과 동시에 크게 튀어오르는 성질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이 최재석 교수가 일본 서기를 사료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 세층 역사학계에 압박받은 것 이루 말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이번에 저한테 토로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번에 참 저를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사학자들이 한술 더 떠는구나, 자기보다 한술 더 떠는구나. 왜냐하면 이 최재석 교수님은 이제 글로만 쭉 발표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비판을 하니까 훨씬 이제 강도가 더 셌죠. 그런데 왜 이분이 그렇게 저들에게 비판을 받았냐면 이 최재석 교수님은 뭐 일본 서기를 본인 말씀으로는 다 외웠다는 사람이에요. 일본 서기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죠. 필자는 아무리 읽어도 일본 서기에서 가야와 임나가 동일한 나라라는 기사를 찾지 못하였으며 또한 가야는 물론이려니와 이른바 임나가 일본부의 지배를 받았다는 기사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이라는 주장은 일본인 학자들의 역사 왜곡에서 비롯됨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오히려 일본 서기를 비판하면서 일본 서기에도 안 나온다는 게요.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이란 이야기도 안 나오고 임나가 일본부의 지배를 받았다는 기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니까 남한 식민사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최재석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이라는 주장은 일본인 학자들의 역사 왜곡에서 비롯됨을 알게 된다. 이러한 왜곡 주장은 삼국사기가 조작전설이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한국 사학계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 학계의 통설 내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병도, 김정학, 이기동, 김현구처럼 가야와 임나가 동일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공언은 하지 않더라도 양자가 동일하다는 전제로 논리를 전개시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최재석 교수님은 지금 남한 식민사학계, 강단사학계는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는데 일본 서기에도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싹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가 일본 서기를 인용하면 식민사학이냐라고 하는데 일본 서기 인용했다고 식민사학이 아니죠. 최재석 교수님처럼 일본 서기를 진짜 서로 비판하면 식민사학이 아닌데 지금 이 전라도 천난사는 논리가 삼국사기는 다 가짜로 몰고 일본 서기는 일본 구구파들의 입장에 따라서 일본 서기에서 아주 악랄한 조항들만 뽑아다가 일본 서기의 신공 49년조 369년에 야마도회가 임나 칠국을 정벌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만 따다가 인용하니까 식민사학이란 비판을 받는 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식민사학이 맞고요. 이 전라도 천난사가 이런 소동을 겪고도 그대로 나오면 대한민국은 간판 내려야 돼요. 그 호남이 보통 지역입니까? 동학의 고장이자 의병의 고장이자 민주화의 고장이잖아요. 그런 고장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이 크면은 전북 남원을 갖다가 야마도의 식민지 김은국이라고 그 유네스코 등재 신청했다가 남원 분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했죠. 남원이 어떤 지역입니까? 정유재란 때 10,000명이 일본인과 싸우다 죽었다 그래서 만인 의총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을 왜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간이 큰 거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유럽에서 나치 찬양하면은 처벌받잖아요. 왜 여기는 일본 군국주의 찬양하고 일본 제국주의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 돈 잔뜩 끌어다 쓰고 그거 비판하는 사람들 오히려 압박하고, 한국은 이 부분에서는 외형적으로는 독립국가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전혀 독립국가가 아니고 정신세계 역사관은 이 사람들이 지배하는 한 1945년 8월 14일 이전 총독부 시절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총독부의 식민이 아니라 황국 식민이 아니라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나의 일,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로 여기셔가지고 같이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